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법의 실제 6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생각 말하기 수업을 했습니다. 자,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 기법으로 프랩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자, 핵심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이유와 사례, 일종의 근거가 되겠죠. 이유와 사례를 들고 다시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이런 어떤 그 기법을 이제 프랩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를 읽는 것은 요 시 대신에 뭐 책을 읽는 것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시를 읽는 것은 시인이 혹은 작가가 애써 찾아 모아놓은 보물 창고를 들여다보는 행위이다. 자, 요런 생각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로 안도현 시인의 비켜준다는 것이라고 하는 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봄에 새싹이 그 땅을 뚫고 싹을 틔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꺼운 땅을 그 여린, 연약한 새싹이 자기 힘으로 뚫고 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이, 그러니까 이 땅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새싹이 싹을 틔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이치, 뭐 진리, 이런 것들을 시인은 오랜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시인만의 어떤 그 특유한 그런 안목을 통해서 발견해낸 거죠. 이 시인이 발견한 것을 이 독자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진짜 보물창고를 들여다보는 행위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자신의 생각을 이런 어떤 프랩 기법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과제에 올라온 것 중에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인생은 모닥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닥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장작이 있으면 처음 불을 피울 때는 어렵습니다. 뭐 종이나 어떤 부드러운 것을 가지고 불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장작에 불이 붙으면 저절로 타지요. 그리고 다 타고 나면은 불이 사그라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불 붙기가 어려울 때는 부모님이 이제 불을 붙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서 스스로 불이 붙으면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모닥불이 사그라들듯이 이제 인생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인생은 모닥불이다 이렇게 이제 학생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영화란 인생의 자습서다 뭐 이런 어떤 그 생각 말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운동은 찰흙을 만지며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 말하기도 있었습니다. 자, 운동은 찰흙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찰흙을 가지고 뭐 네모도 만들고 세모도 만들고 뭐 동물 모양도 만들고 뭐 다른 거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운동을 통해서 자, 예컨대 뭐 달리기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달리기 연습을 통해서 달리기라고 하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야, 나는 뭐 복근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면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복근이 강화되고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듯이 운동으로 우리의 근육이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어떤 생각 말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는 찬반 말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찬반 말하기입니다. 찬성 반대인데 자, 요거는 토론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론의 주제는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의 어떤 그 근거들을 들고 반대는 이제 반대의 근거들을 들어서 말하는 그런 기법인데 역시 어떤 그 찬반 말하기도 프랩 기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찬반 말하기 들어가기 전에
그 한 2400~500년 전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그 소피스트라고 하는 한 철학 유파의 어떤 그 대가인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타고라스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고 에우아틀로스를 E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P가 교사고 E가 학생입니다. 근데 이 E가 수강료를 변론술이 향상되어 가지고 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납부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 P가 승낙을 합니다. 근데 수강 과정이 다 끝났는데도 E가 수강료도 안 내고 그래서 이 스승인 P가 제자인 E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송 결과 E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자, 그렇죠.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그래서 자,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보면 자, 이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만약에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면, 자, 졌다는 얘기는 이 에우아툴로스의 어떤 그 변론술이 스승을 능가할 정도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역시 수강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성하는 거죠. 그럼 반대 논리도 성립을 합니다. 자, 이 E의 입장으로 보면 역시 이 재판에서 이기면 승소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패소하면 지게 되면 변론술이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성 반대는 그 어떤 그 논리를, 그 이유 근거를 들면 어떤 그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찬반 말하기 기법에 이제 이번에는 그 주제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소년이 그러니까 뭐 중고 고등학생들이 주로 되겠죠.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에 찬성한다. 자, 그럼 찬성하려면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자,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들어봤습니다. 자, 첫째는 경제관념을 길러주고 독립성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르바이트가 경제관념을 길러주고 독립성을 길러주느냐? 예를 들어봐라. 자, 예를 들면 됩니다. 자, 그 예를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관념이나 경제 논리를 몸소 직접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경제관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면 이 경험을 사례로 들면 되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께 덜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즉 독립성이 길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유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례들은 토론교과서라고 하는 창비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사례를 따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찬반 말하기와 관련된 사례는 주로 토론교과서에서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구하고 야구가 어느 게 더 좋은 운동이냐? 사람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짜장면이 좋으냐, 짬뽕이 좋으냐, 이거하고 좀 유사한데. 그래서 여기서는 축구가 야구보다 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전개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있죠, 이유가. 왜 축구가 야구보다 좋으냐? 이유를 한 세 가지점으로 들었습니다. 자, 입장료가 싸다. 역동적이다. 쉽게 할 수 있다. 자, 물론 여기에는 뭐 축구나 야구를 관중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어떤 그 선수의 입장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막 섞여 있는데, 혼재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입장료가 싸다, 역동적이다,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축구가 야구보다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 이런 이유가 진짜인가? 예를 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를, 입장료가 싸다는 그런 어떤 자료, 예컨대 뭐 전국에 있는 각 축구구장, 뭐 프로축구를 할 때 입장료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국제 경기를 할 때 입장료가 얼마고, 그 다음에 야구도 마찬가지죠. 프로야구, 뭐 국제 야구 할 때 입장료가 얼마인지를 그 비교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자, 어떤 그 축구 선수 11명이 축구를 할 때 시간당 내지는 분당 뭐 몇 킬로미터 움직이는지 그런 어떤 움직임의 자료를 제시해 주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축구는 공만 있으면 되고 야구는 여러 장비가 필요하다. 요거는 뭐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또 한 번 더 내려주면 되죠. 네. 자, 이렇게 찬반 말하기도 역시 프렙 기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뭐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죠. 어쨌든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자, 이유를 두 가지 점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교육용 앱이 많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SNS에 접속해서 쌍방향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들었네요. 이유를. 교육용 앱이 많다. 그 다음에 쌍방향 소통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두 가지 들었는데,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 교육용 앱이 많은 것은 앱스토어에 가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어떤 교육용 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자기에게 필요한 앱을 다운받아서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NS로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KBS 뉴스를 인용을 했는데, 자, 이 고등학생은 이 선생님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같은 그부들이 모인 SNS 단체방에, 뭐 단톡방 정도 되겠네. 그 설명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유와 사례를 드는, 자, 이게 근거입니다. 근거. 자기 어떤 그 주장에 대한 어떤 그 근거, 그리고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축구, 야구에 대해서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요 반론하기는 다음 시간에 학습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찬반 말하기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중고생의 화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학교는 남학교니까 뭐 이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남자 학교에 뭐 두발 자유화 이런 게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이 되듯이, 자, 중고생의 화장은 규제해야 되느냐, 규제하면 안 되느냐, 역시 이제 찬성 반대 토론의 주제로도 가능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규제해야 한다. 그러면 이유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유. 왜 규제해야 되느냐? 이유를 한 세 가지 점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유 첫째, 피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과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얘를 진짜 피부 건강에 해로우냐? 자,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V, KBS 프로그램을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대를 위한 색조 화장품이죠. 색조 화장품은
10대 학생들이 뭐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니까 다소 저렴한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질환이나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이런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도 학습에 방해가 되는 사례를 들면 됩니다. 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화장을 하는 학생의 50%가 보통 서너 개 어떤 그 제품을 제품으로 화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화장을 하면 30분 이상 소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거울 보는 횟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학습에 방해가 된다. 자, 이래서 화장은 규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소비와 관련한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 화장품 지출 비용이 월 2, 3만 원 정도가 한 50%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를 경험한 학생도 한 40%가 되더라는 거죠. 이런 걸로 볼 때 과소비 조장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중고생의 화장은 규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론을 펼 수도 있는데 그 반론은 이제 다음 시간에 주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 과제를 소개합니다. 자, 이 학습 과제는 중고생의 가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자, 가수 활동, 여기서 이제 가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TV 출연을 포함한 활동을 말합니다. 자, 금지해야 되느냐, 금지하면 안 되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이냐, 반대냐. 자, 찬성이든 반대든 이유가 나오죠, 이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사실과 합치되느냐? 예를 들어봐라. 예를 듭니다. 두 번째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가수 활동을 금지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주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그래서, 자, 이유와 사례 각각 3개씩 들어서, 자, 요 주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과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요 과제를 해결해서, 이걸 뭐, 노트에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뭐, 워드로, 구글 문서로 작성을 하시든지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찬반 말하기, 역시 프랩 기법으로 찬성 반대 말하기에 대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요 찬반 말하기는 특히 토론의 전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근거들, 사례들을 많이 생각해서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과제 좀 신경 써서 하기 바랍니다.